기능팀과 함께하는 즐거운 사회 시간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자, 온라인 교실 저작권 안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오늘도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그 중에서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후 5가지를 배웠었죠.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오른쪽 위에 지난 영상 꼭 보고 오세요. 먼저 열대기후, 두 번째 건조기후, 세 번째 온대기후, 그리고 추운 냉대기후, 그리고 더 추운 한대기후 5가지를 살펴봤었죠. 그러면 이 기후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아, 기후에 따라 생활 모습이 많이 다른가요?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다 다르답니다. 한번 오늘 공부할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활동으로는 먼저 열대, 건조, 온대 기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냉대, 한대 기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취 기준부터 다시 살펴보면, 자, 오늘은 세계 주요 기후의 분포와 특성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간의 관계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배운 거 살짝 복습을 해보면 기후란 일정한 지역에서 여러 해에 걸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5가지 기후 이렇게 살펴봤었고요. 열대 기후 같은 경우는 중위도가 아니고 적도 지역 부근 플러스 마이너스 25도 정도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건조 기후는 사막 지형에서 골고루 분포하고 있고요. 온대 기후 같은 경우는 중위도 지역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있고, 냉대 기후는 중위도에서 고위도로 넘어가는 지역, 그리고 한대 기후는 고위도 지역에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먼저 열대기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열대기후만 이렇게 지도에 표시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 한 20에서 25도 정도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 그리고 남아프리카, 그리고 여기 북아프리카의 아래쪽, 이렇게 열대기후가 많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열대기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일단 비가 많이 내리고 날씨가 덥죠. 겨울이 없어요. 자, 그걸 생각했을 때 연중 비가 많이 내린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린다는 거는 이제 열대 밀림, 우리 아마존 정글 같은 밀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는 초원도 있어요. 아프리카의 사바나처럼 드넓은 초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여기 초원 같은 경우는 비가 계속 안 오는 건기가 있고 비가 내리는 우기 지역으로 기간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밀림이나 초원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열대기후에서 나타나는데요. 이런 기후에서는 화전농업, 밀림 같은 경우는 숲이 막 이렇게 나무들이 우거져 있잖아요. 나무들이 우거져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요거를 파이어 이렇게 태워가지고 없애면 평평한 땅이 나타나고, 거기다가 이제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짓는 이른바 화전농업을 시행하는 것이 있었고요. 생태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생태, 이렇게 인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연 있는 그대로 해서 어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바나나라든가 아니면 커피, 이런 농작물을 재배한다거나, 아니면 관광산업, 열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자연 경관이 아름답다. 특히 해안 지역, 우리 동남아로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이런 지역에는 계속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사는 지역의 사람들이 이리로 휴가를 와서 관광을 즐기기도 한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기 사진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바나나 같은 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배가 많이 나오셨네요. 그리고 화전농업, 여기 아프리카 초원 지역에 이런 불을 피워가지고 땅을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농사를 짓는 화전농업, 여기 불화자예요. 불화자, 파이어. 자, 그 다음에 아까 생태관광산업 중에 생태산업으로 이게 얌이라는 거고, 여기 카사바라는 건데, 이런 농작물들을 재배를 한다. 그리고 관광산업, 사파리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차 타고 가다 코끼리한테 꽝 치여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어쨌든 이런 관광산업이 발달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조기후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건조기후 같은 경우 어디에 나타나는가? 역시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중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시아 지역 중에 사막이 분포하고 있는 중동 지역, 그리고 여기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중국 북쪽 몽골 지역,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사막이 많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남쪽
그리고 여기 칠레부터 아르헨티나까지 남아메리카 그리고 미국 일부 지역 이렇게 건조기후가 나타난다. 이 건조기후 나타나는 지역은 대부분 사막 지형이 많습니다. 건조기후는 어떻게 살아갈까? 사막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는 않죠. 하지만 그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일단 건조기후 나타나는 게 주로 위도 20도 일대다. 위도 20도라고 하면 여기 요게 적도라고 하면 요게 한 20도 정도가 되겠네요. 요런 지역 20도 이런 지역에 많이 나타난다. 이런 지역이죠. 여기 딱딱 선을 꺼보니까 이렇게 걸리는 지역이 있죠. 그리고 여기 떨어졌네요. 중앙아시아처럼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내륙. 여기서 바다 가려면 아주 멀다. 자, 바다 멀리 떨어진 내륙 지역인 사막이 아니더라도 건조기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형을 살펴보면 우리 사막 지형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 사막은 잘 알고 있죠. 이럴 때 물이 있는 오아시스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오아시스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초원 같은 경우 아까 열대기후에서도 초원이 있었는데 여기는 어떤 건조한 초원. 건조한 초원, 우리가 생각했던 몽골이라든가 중앙아시아처럼 드넓은 초원에서 유목 생활을 한다. 유목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이나 뭐 양 아니면 뭐 염소 이런 동물들을 이동을 시킨다. 왜 이동시키냐면 풀이 나는 지역을 찾아서 얘들의 먹잇감, 그러니까 풀이 나는 지역을 찾아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유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진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나일강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구글 어스로 나일강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일강 이라고 검색을 하면 쭉 가죠. 나일강이 어디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 바로 여기 아프리카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죠. 여기서부터 아주 길게 이렇게 뻗어 있다. 자, 이 나일강 주변이 살펴보면 되게 하얗게 노랗게 덮여 있잖아요. 여기가 다 사막 지형이에요. 사막 지형의 중앙에 이렇게 커다랗고 긴 강이 있으니까 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겠죠. 자,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작은 도시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강 주변에 모여 살 수밖에 없다. 왜? 물을 구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 주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일강 주변의 농경지를 이렇게 사진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막 지역에는 여기 잘 보입니까? 여기 물이 보이죠? 이런 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오아시스. 자, 오아시스 주변에 이렇게 작게 모여 살면서 농사를 짓는 오아시스 농업을 하고요. 모로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흙집을 짓는데요. 이 진흙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래바람을 막아주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문은 있는데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모래바람을 막아주고 안에서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는 진흙집을 짓는다. 왜? 주변에 진흙이 굉장히 많잖아요. 넘치는 게 모래니까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진흙으로 만들어서 단단하게 진흙집을 짓는다. 그리고 아까 중앙아시아 쪽에 몽골에는 초원이 있다고 했죠. 이 초원에서는 이런 집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면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죠. 이렇게 날파리가 나는 간이. 이런 걸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게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집을 지어서 생활하다가 다시 풀을 찾아서 이동하는 요목 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온대기후 같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온대기후인데 온대기후는 주로 중위도 지역에 이렇게 나타난다. 중위도 지역에 이렇게 온대기후가 많이 나타나죠. 위도 30도에서 한 60도 정도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곳곳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징,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하다. 그리고 다양한 농업을 할 수 있죠. 우리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뭐 밀부터 벼, 그 다음에 올리브, 포도 뭐 다양하게 재배할 수 있고요. 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온대나 냉대 지역에서 재배를 하고요. 벼 같은 경우는 온대에서 열대, 약간 여름철 강수량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그런 지역에서 하고요. 올리브나 포도 같은 경우는 햇볕이 쨍쨍한 지역, 여기 보면 이쪽에 이제 유럽 남쪽의 지중해 지역이나 여기 칠레 같은 지역에서 이제 올리브나 포도를 많이 재배합니다. 자, 온대 기후는 다른 기후에 비해서 살기가 좋아요. 사계절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인구가 많은 중국, 그 다음에 뭐 일본, 한국, 인도는 여러 가지 기후가 나타나긴 하지만 북쪽에, 그리고 미국, 뭐 유럽 전체 이렇게 인구가 많고 여러 산업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벼농사 짓는 모습이죠. 자, 온대기후에서. 그리고 모카, 우리 문익점 선생님이 가져오신 모카를 아메리카에서도 재배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화훼농업, 꽃을 기르는 화훼농업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지중해 주변은 아까 올리브나 또 뭐였죠? 포도 가지고 뭐 만들어요? 와인 만들죠. 이런 다양한 농업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냉대기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